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0년 역사의 숙적이라고 하면 그렇고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코카콜라와 펩시 두 기업, 음료 기업이죠. 두 기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또 10년 마라톤 결과에서 승자는 누가 나오게 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60, 70대 노부모님들의 노후자금 투자로 이 코카콜라와 펩시 중에 어느 것이 좋을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목으로 노후를 위한 배당 성장주 투자라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뭐 전 세계적인 유명한 기업이죠. 코카콜라 그리고 또 펩시콜라. 우리가 그 치킨을 시켜 먹게 되면은 꼭 콜라가 함께 따라오기도 하고 또 치킨에는 콜라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한 두 기업의 분석을 통해서 어느 것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지 10년 결과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카콜라는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이 가장 사랑하는 글로벌 음료 기업이고요. 1886년에 미국 아틀란타에서 설립돼서 약 134년간 전 세계인을 맛으로 중독시킨 기업이죠. 현재는 그 브랜드 가치가 탑 5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 코카콜라는 미국에서 그 약사가 소화제로 개발해서 치료용 약품이었는데 그 음료수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최근에는 뭐 하루에 약 19억 잔이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하네요. 코카콜라는 주로 음료 제품의 시럽을 판매하고 이 시럽을 각 나라의 보틀링 기업과 계약에 의해서 생산 또 판매 그리고 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코카콜라 보틀링 기업인데요. 이것은 코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병과 또 뚜껑 뭐 이런 것을 그 만들고 있고 이 코카콜라 이 오른쪽에 이제 KO인데 코카콜라는 말 그대로 시럽 그 원료만 만들어서 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코카콜라는 종합 음료 기업으로 크게 4개 제품군으로 분류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이 코카콜라나 환타, 뭐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는 우리의 그 사이다와 비슷한 그런 음료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물과 이온 음료. 또 세 번째는 주스 종류. 네 번째는 커피, 티, 뭐 이런 종류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 다양한 제품군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고 또 수많은 그 상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이처럼 코카콜라의 영업은 원액을 생산해서 전 세계 네트워크에 시럽을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생산 또 유통 또 판매 뭐 이런 소매 등은 각 보틀링 기업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구조 때문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약 2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5%대의 순이익이라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사진에 보듯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상표가 지금 아주 탑 5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카콜라는 계속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의 자료입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이 되겠는데요. 그 상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컨센트레이트 이거를 시럽이라고 했습니다. 시럽 음료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출이 57%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이 시럽 판매액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이 옆에는 피니시트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건 완제품 매출이 되겠네요. 그 외에는 약 42%가 완제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 변화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약하게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죠. 2019년도에는 약간 오르기도 했는데 약간 전반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있고 또 그 외에 18, 19년은 조금 오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요 밑에 있는 것이 지금 어닝인데요. 어닝도 적정하게 지금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또 코카콜라는 배당 주식이죠. 배당 킹 주식이죠. 수년 동안 배당을 줄이지 않고 꾸준한 그 배당 증가를 하고 있어서 워렌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약 4억 주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보듯이 1992년도부터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에는 지금 0.40%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0.41%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기 배당입니다. 그래서 4월, 7월, 10월, 12월 4번에 걸쳐서 배당을 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 되겠네요. 다음은 펩시콜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펩시콜라는 뭐 종합식품 기업이죠. 이제 콜라라고 했는데 이 펩시라는 이름이 있고 대표가 이제 콜라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요. 종합식품 기업으로서 사업 영역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 120년간 코카콜라의 그늘에 가려서 약 2인자 기업으로 이렇게 있고요. 또 브랜드에서 보듯이 실속 있는 기업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여기 뭐 여러 개 기업들이 있는데요. 피자헛도 보이고요. 지금 이제 코카콜라와 전쟁 중이라고 하면은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펩시는 푸드와 스낵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치토스, 시리얼, 또 펩시콜라, 또 뭐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피자헛, 뭐 이런 모든 상표들이 다 펩시콜라의 상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매출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것이 7개 분야죠. 분야가 지금 7개 분야로 나눠 있는데 이 상반기 7개 분야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BNA가 제일 큰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미 지역에서 판매하는 음료 사업으로 펩시콜라, 또 게토레이, 또 마운틴 듀, 워터 등으로 33%를 차지하고 있고요. FNLA는 28%인데 이것은 역시 북미 지역에서 판매하는 푸드와 스낵 사업이 되겠네요. 또 세 번째로 많은 15%를 차지하고 있는 이 유럽은 유럽에서 판매하는 음료와 식품 그런 사업이 15%가 되겠고, 지금 10%인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판매하는 사업으로, 라틴 아메리카는 뭐 중남미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MESA가 지금 5%가 있는데 AMESA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판매하는 음료와 식품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APAC 그 다음이 이제 약 4% 정도 되는데 APAC는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 판매 사업이 해당이 되겠고, QFNA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역시 4%가 되겠는데 이것은 북미 지역에서 시리얼과 파스타 등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펩시는 다양한 사업군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지난 4년간 자료가 되겠는데요. 2016년부터 작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매출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코카콜라에서는 매출이 약간 하락 이런 추세가 있었는데 지금 펩시에서는 작지만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어닝도 뭐 비율이 큰 변동 없이 적당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펩시는 매출 구성과 또 매출액에서 안정적이고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펩시코의 배당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배당 역사를 보다 보니까 자료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그냥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연 배당 금액이고요. 여기는 뭐 2010년 1.89달러가 되겠고, 쭉 이렇게 지금 와서 2020년에는 4.09달러가 되겠는데요. 이게 10년부터 20년까지 약 11년간의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 11년간 뭐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배당에서 한 번도 감액한 적이 없는 아주 배당 킹 그런 기업이고, 또 꾸준히 상승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배당 종목으로는 코카콜라도 또 펩시도 아주 유효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펩시는 성장주처럼 주가 상승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배당과 함께 성장을 하고 있으므로 배당 성장주로서 훌륭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함께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펩시콜라와 코카콜라는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율에서 비교가 되겠는데요. 이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이 빨간 게 영업이익입니다. 이 코카콜라인데 큰 변동이 없이 이렇게 가고 있고, 뭐 펩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조금 상하폭이 있습니다만은 큰 변동 없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또 당기 순이익도 요게 지금 이제 녹색이 되겠는데 2017년도가 좀 낮죠. 여기도 좀 낮기도 하고, 그 외에는 뭐 큰 변동폭이 없이 이렇게 상승 쪽의 방향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코카콜라가 지금 매출액도 줄어들고는 있는데 묘하게 코카콜라가 이렇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 순이익률은 17년도에 이렇게 좀 하락을 했다가
순이익률도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매출액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파란 막대가 매출액이거든요. 줄어들고 있는데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펩시콜라는 지금 매출액이 작지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 막대가 지금, 그러고 이 빨간 게 영업이익이고요. 또 이 녹색이 당기 순이익이 되겠는데 좀 들쑥날쑥하긴 하죠. 전반적으로 당기 순이익도.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이 보라색인데 조금 하향하고 있습니다. 낮게 좀 하향하고 있고, 또 순이익률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하락하는 추세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지금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만 이렇게 지금 이제 따로 가져왔는데요. 지금 코카콜라가 지금 순이익률이 좀 이제 높았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영업이익률은 작게나마 오르고 있고, 펩시는 영업이익률이 좀 낮게 좀 내려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순이익이 지금 영업이익률을 아래로 지금 이렇게 지금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19년도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여기 24.70, 24.11 요거 프로가 있는데요. 이것이 그 영업이익률이 24.70이고 순이익 증가율이 24.11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24.7%, 24.1%의 순이익률은.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 이유가 있는데요.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펩시를 보면은 영업이익률은 15.32%, 사실 15%도 상당히 높은 거죠. 순이익률은 10.95%로 코카콜라에 비해서는 좀 저조하긴 하죠. 뭐 절반 정도 저조하긴 한데, 이 펩시는 그동안에 M&A 등을 통해서 계속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어쨌든 코카콜라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펩시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코카콜라와 펩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꾸 제가 입에 붙어서 콜라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식 명칭은 펩시입니다. 코카콜라와 펩시가 되겠는데요. 이거 비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카콜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29위입니다. 펩시콜라는 40위가 되겠네요. 약 뭐 11등 차이가 되죠. 상장일은 1924년이고요. 펩시는 1980년도가 되겠고, 현재 그 가격은 약 49달러, 또 펩시콜라는 138달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기업 내용은 미국의 최대 음료 기업으로 탄산음료, 생수, 주스, 차, 커피, 또 스포츠 드링크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전 세계 20개국에 판매되며 약 18억 명이 소비를 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는 코카콜라, 환타, 스프라이트, 파워메이드 등 뭐 다수가 있죠. 또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코카콜라가 212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요까지만 못 두고 또 펩시콜라를 보겠습니다. 1980년도에 상장을 했고 현재 138달러로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제 종합식품회사로서 다양한 종류의 음료, 일반 식품, 간식용 식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며 펩시콜라, 시리얼, 치토스, 파스타 등 여러 상표가 다양한 상표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은 펩시가 1911억 달러로 코카콜라가 시가총액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가로 안에 숫자가 매출액이 되겠는데요. 코카콜라는 372억 달러가 되고 펩시는 671억 달러로 뭐 거의 2배 정도가 높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률이 좀 낮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일 수 있겠는데, 어쨌든 현재 펩시콜라가 시가총액은 낮지만은 매출액은 코카콜라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당을 보겠습니다. 배당은 두 기업 모두 분기 배당이고요. 코카콜라는 한 분기에 0.41달러를 배당을 해줘서 1년에 4번을 하니까 1.64달러 되겠고요. 현재 배당률은 3.32%가 되겠습니다. 배당 성향은 76.42%로 그렇게 뭐 위험하다고 볼 수가 없겠고요. 또 배당 성장률은 2.56% 정도가 되겠네요. 4월, 7월, 10월, 12월 4번에 걸쳐서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펩시콜라도 역시 분기 배당으로 한 분기당 1.02달러를 주고 있고요. 코카콜라가 배당률이 3.32%, 또 펩시가 2.95%로
약간 그 펩시가 좀 낮긴 하네요. 배당 성향을 보게 되면은 지금 78.32%, 배당 성장률은 5.71%로 배당 성장률이 지금 코카콜라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1월, 3월, 6월, 9월 네 번에 걸쳐서 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률은 코카콜라가 상당히 높죠. 또 펩시콜라가 조금 낮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15%와 10%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코카콜라의 보틀링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시럽인 원액만 제공하고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제3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카콜라의 생산과 유통,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은 LG생활건강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펩시콜라는 뭐 이렇게 좀 낮긴 한데 이것은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고 또 식품 기업들을 인수합병함으로써 비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그 펩시콜라가 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미래 성장률이. 그 다음에는 이제 PER과 EPS가 되겠는데요. PER은 코카콜라가 26.77이고요. 펩시콜라가 26.29. 펩시가 조금 낮죠. PER은 그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익성 지표로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주식 가치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잣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수가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카콜라가 26.77이고 펩시가 26.29이기 때문에 미세하지만 펩시가 조금 낮아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EPS를 보겠습니다. EPS는 그 단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값으로서 주당 순이익이 되는데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내는지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EPS는 높을수록 주식 가치가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코카콜라가 지금 2.07이고요. 펩시가 5.2죠. 5.20인데 그래서 펩시가 투자 가치가 약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자료 모두 2019년 자료입니다. 이렇게 배당은 두 기업 모두 약 3%대를 보이고 있고 또 꾸준히 배당을 늘려가고 있기에 장기 투자를 위한 기업으로서 또 노부모님의 노후자금 투자에 적합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요. 최종 결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120년 숙적 코카콜라와 펩시를 비교해 봤는데요. 두 기업 모두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배당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카콜라는 종합음료 회사로서 탑5의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펩시는 종합식품회사로서 지속적인 M&A를 통해 수입 다각화를 위해 매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펩시가 코카콜라보다 매출액이 2배 이상 높게 기록하면서도 순이익에서는 많이 뒤처져 있는 모습이죠. 다만 코카콜라는 시럽을 수출하고 또 생산, 유통, 판매를 보틀링 기업에 일임함으로써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약 25%대인 반면 펩시는 순이익이 10%로 코카콜라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코카콜라는 지금 현재 이 빨간 선이 코카콜라입니다. 그리고 이 펩시콜라가 이제 파란 선이 되겠는데요. 이 코카콜라는 음료 사업을 조금씩 확대하면서 높은 영업이익률과 또 순이익률에 자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펩시는 코카콜라에 밀려서 음료 사업보다는 식품 사업에 더욱 매진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두 기업의 상승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 약 이제 10년 전쯤이죠. 코카콜라는 28.52달러였고요. 2020년 10월 2일 현재 49.36달러로 상승률이 약 73%, 연간 상승률이 약 7.3%가 되겠고요. 펩시는 2010년도에 61.24달러였고 2020년 10월 현재 138달러 정도 되는데 상승률이 125%가 되겠네요. 그래서 연 12.5%로 코카콜라보다는 연간 상승률이 펩시가 조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보듯이 이렇게 펩시가 상승률이 높죠. 또 코카콜라가 좀 낮긴 한데 예전에는 2012, 14년도에는 사실 펩시가
코카콜라를 뒤따라가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2014년부터 코카콜라와 펩시가 혼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좀 앞서가는 그런 현상이고요. 지금 하락한 이것은 2020년 3월에 그 코로나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아직 코카콜라는 상승을 못하고 있고 펩시콜라는 하락했다가 상승을 해서 현재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카콜라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3월 달에 하락했을 때는 약 36달러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9달러니까 아직도 한 10달러 이상, 여기가 이제 60달러 정도 되는데 10달러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두 기업을 코카콜라와 그 펩시를 비교를 했는데 제가 판단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기업 모두 배당킹 기업으로서 손색은 없지만 앞으로 5년, 10년 길게 본다면은 코카콜라보다는 펩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난 10년 가격 상승률에서도 증명이 되었듯이 코카콜라가 7.3%, 또 반면에 펩시는 약 2배 가까이 되는 12.5% 상승으로 봐서 두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서는 펩시에 조금 더 큰 점수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개미들이 안정적인 배당금을 보고 코카콜라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펩시에도 눈길을 준다면 배당 성장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120년 경쟁 관계에 있는 코카콜라와 펩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미래 성장 가능성을 위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적당한지, 또 노부모님의 노후 자금 관리를 위해서 어느 기업이 유리한지 여러분과 함께 판단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